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는 그 12운성법 혹은 그 포태법으로 그 사주를 감명하는 데는 그 잘못된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12운성법이나 포태법을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에 대한 그에 대해서 그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명조를 예를 들어서 감명하고 해설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명조에 대해서 한번 감명을 하고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그 설하고 선생이 어떻게 해설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러고 우리 나름대로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조를 보면은 역시 이것도 건명입니다. 남자 사주라는 얘기죠. 그러고 태어난 해가 병자년 양의 해입니다. 그러면은 대우는 순행을 하겠죠. 해서 기해 다음에 경자가 오고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 이런 식으로 대운이 진행이 되죠. 이렇게 순행을 합니다. 이 사주 병자 기해을의 병자 그러니까 병자년 기해월 을해일 병자시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사주를 그러면은 설하고 선생은 어떻게 감명을 했는가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을해일원이 생어해월 을해일원이 해월에 태어났다. 그런데 기쁘게도 기천 간 양투병화 그 천간에 그 천간 중 둘이 투출한 병화이다. 그런 뜻이죠. 이 천간 중에서 천간이 모두 넷인데 그 을에는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셋 중에서 둘이 병화다. 병화로 투출을 했다. 이것은 병화가 투출했다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부실양춘지경 부실 잃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양춘지경 봄볕이 내리쬐는 봄의 경치를 잃지 않았다. 그러니까 따뜻한 봄날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목향양 한목이라는 것은 차가운 목이 햇볕을 향했으니 이것이 해월에 태어나가지고 을목이 차가운 목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 목이 이 투출된 두 개의 병화를 향하고 있으니 청이 순수 맑아서 또 순수하다. 맑아서 순수하다. 이는 뭐뭐해서 그런 뜻이죠. 청이 순수하다. 애석하게도 화토묵은 여기에서 화토가 기가 토고 병화 둘이 화토죠. 그런 화죠. 그러니까 화토가 묵은이다. 뿌리가 없다. 그렇죠? 화토가 뿌리가 없죠.
그 이 지장간 중에 지지나 지장간 중에 그 토나 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근하다는 것은. 그리고 수목이 태중하다. 수목이 태중하다 그랬는데 이게 전부 다 수죠. 목이 태중하다 하는 것은 이 해중에 간목이 들어있죠. 그래서 목이 태중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아마 이게 태중하다고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목이 태중하다 하기에는 수가 태중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이 되는데 목이 태중하다 하는 것은 좀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월에 간목이 사령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 태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목을 쓸만하니까 태중하여서 독서미수라 그랬습니다. 이 독서를 하였으나 글을 읽었으나 글 공부를 하였으나 미수 이것은 수는 사다 그런 뜻도 사다 팔다 뭐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게 장원급제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하였으나 과거에는 합격하지 못하였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고 그 다음을 살펴보면 뭐라고 했냐 하면은 겸하여 중년일로 수목 중전의 중년이 한길 수목이다. 중년의 한길 수목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중년이 이민 계묘이겠죠. 이민 계묘인데 이때 이는 목이고 임은 수고 계도 수고 묘가 목이고 그래서 이 한길 수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부가 태가하다. 생부가 태가하다. 이 일주에 대한 일원에 대한 을목에 대한 생부가 태가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국중의 화토는 모두 상했다. 국중 화토 개상이라 모두 손상됐다. 국중의 화토 토, 화토는 모두 손상됐다. 무엇으로 손상됐냐? 임계로 손상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치 어떻게 됐느냐? 이 치 제선치이 지미신이라 그랬습니다. 재물은 선 이게 드물다 하는 뜻을 가집니다. 드물게 모였고 선취 드물게 모였고 그 뜻은 미신 아직 펼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연 희무금 그러나 기쁘게도 이 사주 원국에는 금이 없으니 금이 없죠. 그래서 그 업필 청고 업은 반드시 청고할 것이다. 업은 이루는 것이죠. 그 앞으로 청고할 것이다. 맑고 높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게 언제 4, 5 화의 마을로 가게 되고 가게 되면은 청고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 약이 만약에 연시위을
위 연시 위 을목병이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자 연시가 연하고 자 둘 다 병자죠. 근데 을목의 병이이고 1월 해가 사지, 그래 자가 병이고 해가 사지이다. 을목한테. 자,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 한번 볼까요? 을목한테 자는 병이고, 그렇죠? 해는 사지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자가 여기 지금 확인이 됐죠? 을목 여기를 보면은 자는 병이고 해는 사지이다. 사이이다. 사지이다. 그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이 병이고 이게 사지이다. 자가 병이고 이게 사지라고 그러면은 이게 뭐냐 그러면은 포태법에 따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불휴수이 극 휴수가 이미 극에 달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은 이 휴수가 극에 이미 달했기 때문에 병이고 사지이고 그래가지고 휴수가 극에 달았기 때문에 업이 청구할 수가 없죠. 이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포태법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의용 생부지운 마땅히 생부지운으로 써야 된다. 해자는 생하고 부하는 생하는 운이죠. 생부하는 것 중에서 생하는 운으로 써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 이 해자 지수 해자 수를 작생론 생으로 논하면은 즉 불이 재견 수목이다. 만약 지금 해자를 생왕으로 생으로 그 수를 생으로 논하면은 마땅히 그 수목을 다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수목을 보았을 때 수목을 같이 보았는데 이게 을이 너무 왕하고 그 다음에 병이 이것은 손상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목을 보지 않아야 된다. 물론 그렇게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한 그런 내용하고 조금 괴를 다르게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설하고 선생이 좀 말을 달리 표현해야 되죠. 지금은 수목으로 생하는 것이 마땅해서 불이하다. 의재견 수목, 의재견 수목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하고 선생이 감명한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한번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기로 했습니까? 자, 을목은 뭘 하는 겁니까? 을목은 잘하는 것을
잘하는 역할을 매듭 짓는 마디, 응? 마디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하는 성장을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그 매듭을 짓는, 성장을 매듭을 짓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주 상황을 살펴보면은 어떻습니까? 매듭을 지려고 하는데 자꾸 이 을의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 보면은 을목이 이제 나는 매듭을 지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자꾸 아니 매듭 질고 말고 더 커 하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매듭을 짓고 싶은데 이제 그만 크고 이제 그만 크고 이제 매듭을 짓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춘기에 들어섰는데 이제 육체는 그만 크고 나 지금 독립을 하고 매듭을 지어가지고 독립을 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자꾸 그렇게 독립하지 말고 더 커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잘 먹고 더 커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응? 잘 커, 좀 더 커. 지금은 더 클 때야. 그런 상황이란 말씀입니다. 그 사주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뭐라고 나중에 가면 배우게 됩니다만은, 인수격에서 모자멸자라고 배우게 됩니다. 어머니의 자애로움이 너무 크면은 그 자식을 망친다 하는 그런 격으로 다시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자애로움이, 어머니가 너무 돌보기만 하면은 어머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은 오히려 그 자식을 망치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은 이 자식이 스스로 성장을 해야 된다. 이 자식이 스스로의 위치를 갖춰야 된다. 사춘기에 스스로 고민을 하면서 그 자기의 그 자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때 목의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목의 힘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매듭이 이루어지면은, 마디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싹이 나고 새로운 가지가 나고 그렇게 되죠. 그게 병화죠. 그래서 병화가 힘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런 운명을 타고났는데, 그러면은 지금 1호는 자, 진기한다. 앞으로 진기한다. 그러니까 1원이 자신의 이제 사람으로 치자고 그러면은 자기 자존감을 점차 갖추어 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더욱더 발전을 해야 되는 병은 휴수하다. 그렇죠? 병이 휴수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목화운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자운은 수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금생수 하기 때문에 이때는 안 좋죠. 좋지 않은 운입니다. 그 다음에 신축운도
이 축이 오면은 해자축 방국을 이뤄서 완전히 물텀벙이 되죠. 그러면은 을이 그 물텀벙 안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했냐 하면은 물이 많으면은 나무가 뜬다. 그래 부목한다. 그런 말을 썼죠. 거기에다가 이 신금은 병하고 합해지면은 병신 합수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도 수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안 좋죠. 그래서 이 초년 시절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비록 공부는 했지만은 독서는 했지만은 미수했다. 장원 급제를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다 하는 게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중년운에 와가지고 임계 묘목 하면은 이것은 이제 자기의 자존감을 확실히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런 시기가 되지만은 여기에서 봤을 때 임계가 천간을 덮고 있어 가지고 이것은 병화를 극하기 때문에 그 자존감은 형성이 되지만은 외부적으로 이 성취를 이루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리고 갑진운에 오면은 여기는 갑 역시 자존감을 이루게 되고 기는 뭐가 됩니까? 합하기는 하지만은 토로 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자진 합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별로 이때까지도 청고할 수는 업이 청고하지는 않겠다. 근데 말년으로 가서 화의 마을이고 병정이 이렇게 투출했기 때문에 비록 청고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해충을 하게 되고 자해충을 하기 때문에 이때 사오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마 이게 설하고 선생도 업이 청고하다고 했지. 이게 재물이 모일 것이다.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은 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사오충하고 좌우충하고 대운하고 이렇게 충을 하게 되면은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감명하는 결은 다르게 했지만은 설하고 시하고 어느 정도 같은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명조로 넘어가 보죠. 자, 다음 명조는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역시 건명이고
무오, 양의해죠. 양의해에 태어났으니까 대운이 병진, 정사, 무오, 김이 경신, 신유, 임술 이렇게 순행을 하겠죠. 그리고 이 사주는 무오년의 을묘월의 계묘일에 개해일이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역시 그 설하고 선생이 어떻게 감명을 했는가를 먼저 살펴보자고요. 자, 설하고 선생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춘수 다목 과어 설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춘수다 그러면은 봄철의 물인데, 봄철의 개수인데 앉은 자리가 묘목이고 월이 묘월이니까 수생목 해가지고 이 설기가 너무 심하다. 과어설기하다. 그런데 오행에 무금이라, 오행에 금이 없으니 전례, 전적으로 의지한다. 해시, 해시 비겁 방신, 전적으로 해시 비겁의 해시에 의존하니 비겁이 방신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 자, 해시 비겁, 그렇죠? 이건 비견이고 이것은 겁재죠. 비겁에 의지를 한다. 해시 비겁에 의지, 해시에 의존을 해서 그 비겁의 방조에 그 의지를 한다 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해묘 공국, 안타깝게도 싫어한다는 얘기죠. 안타깝게도 그 해묘가 공국을 했다. 이 해와 묘가 공국을 했다 그러면은 국으로 껴안았다. 무슨 그 해묘 목이 되죠. 해묘 목국으로 껴안아 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의지하던 해가 목으로 변해버렸으니까 설기가 더욱 심해지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우투, 무토. 또 무토가 투출을 했다. 근데 이 무토가 오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강왕한 무토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라면은 극설이 같이 보인다. 극설 병견이다. 극설 교가 뭐 이런 얘기도 쓰죠. 극설이 같이 보이니 운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죠. 무오운으로 바뀌어서 불수 수명이 다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사주가 되겠죠. 운도 안 좋고. 그런데 만약 그 속설에 의지한다고 하면은 이거 속설이 뭡니까? 포태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두어 가지 속설을 예로 들었습니다. 개수는 양좌 장생, 개수 두 자리가 장생이고 시에 왕지를 만났는데 시봉왕지,
하이불수 어떻게 그렇게 단명했겠는가? 요렇게 물었단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묘가 둘이고 그 다음에 시가 해잖아요. 시봉 왕지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 보면은 자, 개가 맞죠? 개는 묘에서 장생이었죠. 묘에서 장생이고 해가 왕지죠. 왕지. 그렇죠? 여기 왕, 장생, 왕지. 이런데 그러면은 강왕했으니까 오히려 극설이 좋죠. 불수 일찍 죽을 일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수를 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포태법 쓰지 마라. 그런 얘기죠. 또 이르기를 운 식신 유 수처 다자. 식신에는 목숨과 처와 많은 자식이 있어서 식신이 생왕하면은 식신생왕 승재관 재관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씀입니다. 뭘로? 속설에는. 그래서 이 명조는 차명, 이 명조는 명리가 양전하고 이름과 이로움이 둘 다 온전하고 다자유수지격이다. 자식이 많고 오래 사는 격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신유수처다자. 식신에는 수명, 목숨과 오래 살고 처가 있고 자식이 많다. 응? 그래서 식신이 생왕하면은 승재관, 재관보다도 낫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식신이 묘지 않습니까? 앉은 자리도 묘고 그 식신이 생왕하면은 재관보다 낫고 오래 살고 처복도 있고 자식복도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명조는 명리가 양전하고 자식도 많고 오래 사는 격이어야 했다. 근데 일찍 죽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속설도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러니까 속설을 전부 믿지 마라. 물론 식신이 용신으로 쓰이면은 그런 좋은 때도 있습니다. 네, 반드시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총지 전체적으로 음양생사지설은 음양생사하는 그 설 이건 뭡니까? 음양생사지설, 음양순역지설. 그렇게도 봐야죠. 이것은 그러니까 포태법은 12운성법은 부족빙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의지하기에 부족하다. 의지할 빙자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배운 대로 다시 한번 빨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개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
사람으로 제 동물로 치자면은 사람으로 치자면은 아이가 태어나 가지고 임에서 그 아이를 잘 관리를 하고 이제 개수는 이건 뭐냐 그러면은 어, 어, 이 개수는 이제 잘 성장한 아이를 그 밖으로 내 보낸다. 어? 이 성장한 그러니까 유아기에 잘 키워져 가지고 이제 걸리고 이제 보행하면서 그런 그 임수는 보행 이전을 얘기하고 계수는 보행 이후를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그렇다고 치더라도 보행을 이제 반드시 걷는다고 뜨더니 뛰어다니 자기 의지대로 걸어 다니게 된다. 그러면은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것도 거의 뭐 사춘기에 이르기 전이라고 그럴까요? 10대 초반 뭐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그런 때가 됐는데 어?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그 공부를 하고 이제 과거를 보고 그러고 어, 음, 이제 이제 뭐야? 사회생활, 벼슬 생활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겠죠. 음?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분명히 그 다음에 이 식신이 아주 강황해 가지고 이 식신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예 이 격이 종악격, 이 어미의 희생을 제대로 하면서 아이를 밀어 주어 버리면은 차라리 나은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가 있냐 그러면은 해가 있어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한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아직은 밖에 내 보내기가 어려운 그런 성장 단계라서 내가 좀 더 이 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생부를 해줘야 어? 기르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이 생부하는 이 해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목국으로 돼버렸죠. 해서 내가 아주 건강이 안 좋게 된다. 어? 웃자라 버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운이 와야 되냐 그러면은 자, 이 그 목을 극제하거나 아니면은 이 개를 방신하는 운이 와야지만이 되는데 자 보자고요. 병진 운에는
어떻습니까? 개가 이 을목이 개수를 설기를 해가지고 을목은 다시 병화의 설기가 되고 병화는 다시 진토의 설기가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입력보다 출력이 아주 그냥 잘잘잘잘 하고 세고 있으니까 이때 좋을 수가 없죠. 정사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 식신생재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설기구가 엄청 넓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때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해충을 해가지고 설기구가 조금 좁혀졌죠. 그러니까 살만은 하겠는데 무오운에 오면은 오가 둘이 돼가지고 이 설기가 엄청나게 심해지는데 거기에다가 원래 있던 무에다가 또 무토, 여기 무토가 하나 도와가지고 무게가 각각 합을 해버리니까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존재할 힘이 없게 되죠. 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무오운에 그 생명을 다했다 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식신생재하는 운이 아니고 종악격이었다, 식신생재격이 아니고 종악격이었다고 하면은 차라리 이 사람이 참 잘 됐을 텐데 식신생재격이 돼가지고 응? 그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입력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계속 식신생재를 할 수 있는데 입력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불수했다, 사망했다 하는 그런 해석이 타당하다. 또 우리가 그렇게 감명을 해볼 수 있겠다. 통신성으로 보더라도 역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일원이 휴수하고 태기죠. 응? 진태에서 일원이 휴수하고 태기가 돼서 앞으로 한참 봐도 일원이 그 생황할 수가 없다. 휴수하고 태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해묘합 해가지고 목의 기운이 너무 목의 기운으로 치우쳤다. 해서 개해, 개묘, 을묘, 무오 여기에서 비록 그 개도절각은 없다고 하지만은 이 함통하는데 기함통하는데 기함에서 이 안에서 통하는 데는 그 흐름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해서 이게 기한 명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에서 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